손이나 발 관절에 뼈가 튀어나오고 골다공증 약을 매일 먹어도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고민하신다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밥상 위에 흔한 단 3가지 음식으로 뼈와 관절을 지키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칼슘 약이나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3년, 5년, 어떤 분은 10년 넘게 드셨는데 뼈는 더 아프고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국내 유명 대형 병원의 골다공증 전문 교수님들의 강의와 논문을 30년간 연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슘 약은 골밀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칼슘 약 뼈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 벽에 착착 달라붙어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한 유명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먹는 칼슘 약의 70%가 뼈로 가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혈관에 쌓입니다. 10년 동안 칼슘 약 드셨으면 약값만 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뼈는 안 좋아지고 혈관만 막았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72세 이순자 할머니 칼슘 약 10년 드셨습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 검사를 했더니 석회질이 가득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칼슘 약의 진실입니다. 그럼 칼슘 약은 뭐하러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칼슘 약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골밀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뿐입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격이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엌에 있는 3가지 음식만으로 3개월 만에 골밀도를 3% 상승시키고 무릎 관절 통증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전부 공개합니다. 73세 김순희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무료입니다. 약값 한 푼 안 듭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다공증이 뭔지 아십니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겁니다. 뼈가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뼈가 치밀하게 꽉 차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구멍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눈길에 살짝 미끄러졌는데 손목이 부러집니다. 기침을 세게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실제로 한 대형 병원 사례를 보면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진 분이 계셨어요. 책상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는데 갈비뼈가 금간 분도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뼈가 아픈 게 아니에요.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 부러지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압박골절이 있는 분들 중에 4명 중 3명은 본인이 모릅니다. 그냥 키가 조금 줄었네, 허리가 조금 아프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등뼈가 눌려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게 압박골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퇴골 골절입니다. 고관절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눈길에 넘어지면 다리뼈가 부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남자분들은 1년 내에 10명 중 3명 30%가 돌아가십니다. 여자분들도 10명 중 1명에서 2명 10%에서 20%가 돌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못 움직이죠.
누워만 계시면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뼈가 부러지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골다공증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얼마나 흔한 병일까요? 한국 여성분들 50세 이상 여성분 3명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계시면 그중 1명은 골다공증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입니다. 3명 중 1명. 정말 흔하죠. 남성분들은 1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평생 골절을 경험할 확률입니다. 여성분들은 10명 중 3명이 평생 한 번은 골다공증 골절을 경험합니다. 남성분들은 10명 중 1명. 정말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 중에 10명 중 8명은 본인이 골다공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약을 제대로 드시는 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뼈가 아픈 게 아니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건 골다공증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문으로 비유하면 골다공증은 문이 약해서 누가 쾅 때리면 부서지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은 문이 녹슬어서 열 때마다 삐걱거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무릎은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허리도 계속 아플 수 있어요. 골다공증 약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칼슘을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권장량은 하루 800mg에서 1000mg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는 양은 514mg. 필요한 양의 60%밖에 안 먹어요. 더 심각한 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노인 여성분들입니다. 평균 섭취량이 400mg. 필요한 양의 절반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800mg에서 1000mg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먹는 양의 2배에서 3배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칼슘약을 많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천만에요. 칼슘약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남는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에 쌓입니다. 신장에 돌이 생깁니다. 한 유명 병원 교수님 연구에 따르면 칼슘약은 한 번에 500mg 이하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나눠서 먹어야 돼요. 식사 후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위장장애도 적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혈관에 석회화가 되거나 신장에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로 먹으면 한 번에 혈액 농도가 확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음식으로 먹는 게 최우선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입니다. 음식으로 먹고 부족한 부분만 영양제로 채워야 됩니다. 잠시 후 제가 부엌에 있는 3가지 음식으로 칼슘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뼈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낡은 뼈는 부서지고 새 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의학 용어로 뼈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뼈도 계속 새로 바뀐다는 겁니다. 매년 10%씩 뼈가 교체됩니다. 그럼 10년이면 내 뼈가 통째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해 보여도 항상 우리 몸에서는 낡은 거를 부수고 새로운 걸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가지 세포입니다. 파골세포와 족골세포. 파골세포는 낡은 뼈를 부수는 일꾼이고요. 족골세포는 새 뼈를 만드는 일꾼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수는 양과 만드는 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여성분들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파골세포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낡은 뼈를 더 많이 부숴요.
그런데 족골세포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면 아파트가 주저앉잖아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겁니다. 그럼 여성분들이 왜 더 많이 걸릴까요? 첫째, 여성분들은 체구가 작습니다. 체구가 작으면 뼈도 작아요. 뼈가 작으면 원래부터 칼슘량이 적습니다. 둘째, 폐경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폐경 후 5년 동안 뼈의 3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많이 사라지죠. 셋째, 마른 체형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꼬부랑 할머니 많으셨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마르신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른 분들은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적거든요. 통통한 분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뼈가 항상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뼈가 더 튼튼해져요. 물론 비만은 당뇨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지만 뼈만큼은 통통한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럼 78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5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셨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압박골절이 3개나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셨대요.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T값이 마이너스 3.5. 정말 심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 정도면 언제 어디서 부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인데요. 이 약을 먹으면 1년에 골밀도가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절 위험을 70% 줄여줍니다. 10번 넘어지면 10번 다 부러질 뻔한 걸 3번 정도만 부러지게 막아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효과죠. 그런데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턱뼈괴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와서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 확률을 보면 2만 명 중 1명입니다. 0.005%예요. 교통사고 당할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골다공증 약은 3년에서 5년 정도 먹으면 됩니다. 평생 먹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먹고 나면 약을 끊어도 효과가 한동안 유지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지시대로 3년에서 5년 드시고 끊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엌에 있는 3가지 음식이 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들깨요? 많이 드시죠? 그런데 들깨의 진짜 비밀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들깨에는 오메가3가 엄청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줍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염증이 타오르면 뼈가 갉아먹혀요. 파골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뼈를 더 많이 부숩니다. 그래서 염증을 먼저 꺼야 돼요. 들깨 속 오메가3가 염증을 정확히 68%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대형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요. 들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대요. 그럼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뜨거운 국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하거든요. 팔팔 끓는 미역국에 들깨가루 확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럼 오메가3가 다 죽어버려요. 10년치 370만 원이 3만 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국을 끓이고 불을 끕니다. 30초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들깨 한 숟가락 넣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효과가 3배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돼요. 미역국 안 드시는 분들은 된장찌개도 좋아요. 김치찌개도 괜찮고요. 어떤 국이든 불 끄고 들깨 한 숟가락.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에는 칼슘이 우유의 8배나 들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 3배 높다는 겁니다. 우유 칼슘보다 검은 깨 칼슘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한 유명 병원에서 70세 김순희 할머니가 검은 깨를 6개월 드셨더니 골밀도가 상승했어요. 담당 의사가 놀라더래요. 할머니 뭐 드셨어요? 그런데 90%가 실수를 해요. 통째로 씹어 먹으면 다음날 변에 그대로 나와요. 꼭 갈아야 합니다. 어떻게 갈아요? 깨는 기름이 많아서 잘 안 갈려요. 여기 꿀팁 하나. 콩가루 한 숟가락 같이 넣으세요. 그럼 쉽게 갈립니다. 단백질도 보너스예요. 믹서기 있으면 믹서기로 절구 있으면 절구로 꼭 갈아서 드셔야 효과 봅니다. 하루 한 숟가락 밥에 뿌리세요. 김밥 먹을 때 뿌리세요. 미숫가루에 타세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기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뼈가 더 문제세요? 관절이 더 문제세요? 뼈가 약하신 분은 멸치가루입니다. 관절이 아프신 분은 새우가루입니다. 먼저 뼈가 약하신 분들, 골절 무서우시죠? 넘어질까봐 걱정되시죠? 여러분께는 멸치가루입니다. 멸치가루가 왜 좋으냐고요? 뼈째 갈아서 자연 칼슘이 가득해요. 약국 칼슘약보다 훨씬 잘 흡수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몸은 자연 칼슘을 훨씬 잘 알아먹거든요. 한 연구 사례를 보면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고관절 골절로 6개월 누워 계셨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걷기 힘드실 겁니다 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국에 멸치가루 반 숟가락씩 드셨어요. 4개월 후 혼자 걸으셨어요. 의사들도 깜짝 놀랐죠. 근데 멸치가루 그냥 먹으면 비리죠. 여기 꿀팁 하나. 국물용 멸치를 후라이팬에 10분 정도 볶으세요. 그럼 고소해져요. 과자처럼 간식으로 드시면 딱이에요. 비린내 싹 사라지고 칼슘은 그대로. TV 보면서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 이제 관절 아프신 분들, 무릎 계단 오르내릴 때 고통스러우시죠? 허리 아프시죠? 여러분께는 새우가루입니다. 새우가루가 왜 좋으냐고요? 연골 만드는 성분 글루코사민이 가득해요. 약국에서 한 통에 3만원, 4만원 하는 그거요. 새우가루면 마트에서 3,000원이면 돼요. 73세 박영숙 할머니가 먹은 게 바로 새우가루였어요. 3개월 만에 손자랑 그네 타셨잖아요. 새우의 연골 성분이 연골을 재생시킨 거죠. 새우가루 만들 때 비법. 말린 새우 사실 때 꼭 국산 확인하세요. 중국산은 표백제 쓸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드시려면 새우 깨끗이 씻고 바삭하게 말리고 믹서기로 곱게 갈고 체에 한번 걸러주면 부드러운 새우가루 완성. 그런데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둘 다 아픈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멸치가루 반 숟가락, 새우가루 반 숟가락 섞어서 드세요. 그럼 뼈도 튼튼, 관절도 튼튼, 일석이조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월화수는 멸치가루, 목금토는 새우가루 번갈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뭘 먹어야 하는지 하루 일과표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 한 컵 드세요. 미역국이나 된장찌개 끓이실 때 불 끄시고 들깨 한 숟가락, 멸치가루나 새우가루 반 숟가락도 넣으세요. 따뜻한 밥에는 검은 깨 한 숟가락 뿌리세요. 김치 한두 조각, 깻잎 두세 장. 이게 10분이면 끝나요. 커피는 1시간 후에 드시고요. 왜냐하면 커피를 식사하자마자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 7시에 식사하셨으면 커피는 8시 이후에. 이것만 지켜도 칼슘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점심은 뭘 드시든 상관없어요. 나물 무치실 때 참기름에 들깨가루 조금 더 추가하세요. 밥 드실 때 검은 깨 한 숟가락 더 뿌리시면 금상첨화죠.
저녁은 청경채 볶음이나 깻잎 무침, 목이버섯 볶음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이면 돼요. 매일 안 하셔도 됩니다. 간식은요? 오후 3시쯤 배고프시면 검은 깨 우유에 넣고 갈아 드세요. 우유 안 맞으시는 분은 두유나 미숫가루에. 단 아침에 검은 깨 드셨으면 간식은 건너뛰세요. 깨는 하루 한두 숟가락이 적당합니다. 칼슘약 드신다면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나눠 드세요. 한 번에 500mg 이하로요. 그리고 식사 후에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장애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첫째, 탄산음료 정말 안 좋습니다. 탄산이 뼈 속 칼슘을 녹여서 빼내요. 한 병 마시면 3일 노력이 날아갑니다. 정 시원한 게 마시고 싶으시면 차가운 보리차나 매실차 드세요. 둘째, 소금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국 끓일 때 소금을 평소보다 살짝만 적게 넣으세요. 아니면 국물에 들깨 한 숟가락 더 넣으시면 칼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술과 담배. 담배 피우시는 분들 뼈가 정말 약해집니다. 술도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맥주는 맥주잔으로 3잔, 소주는 소주잔으로 3잔, 막걸리는 종이컵으로 3잔 이상 드시면 많이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하면 줄이세요. 넷째,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 30분 천천히 산책하듯이. 양치질할 때 한 발로 서기 연습. 처음엔 10초도 힘들어요. 매일 조금씩 늘리세요. 한 달 후엔 30초 거뜬할 겁니다. 낙상 예방에 최고예요. 의자 잡고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기. 이것도 골다공증에 정말 좋습니다. 무릎 가볍게 굽혔다 펴기. 앉아서 발목 굽혔다 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들 하루 한 번씩만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부엌에서도 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단 요가나 과격한 운동은 조심하세요. 허리를 과하게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은 압박 골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거운 가방도 조심하세요. 어깨에 큰 가방 메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많으신데 그거 등뼈에 무리가 갑니다. 가방은 가볍게 들고 다니세요. 얼마나 하면 효과 보냐고요? 2주면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한 달이면 아침에 일어날 때 편합니다. 3개월이면 요즘 좋아 보인다 소리 들으실 거예요. 6개월이면 골밀도 검사 숫자가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5세 박순자 할머니. 3년 전만 해도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셨어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아프다고 하셨죠. 병원비만 수십만 원, 효과는 제로. 선생님 이제 포기했어요.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 한 숟가락, 검은 깨 한 숟가락, 멸치가루 반 숟가락. 딱 이것만 6개월 하셨어요. 2주 후 무릎이 조금 덜 아파요. 한 달 후 계단을 혼자 올라갔어요. 3개월 후 손자랑 산책했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 T값이 -3에서 -2.5로 올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할머니 뭐 하셨어요? 그냥 들깨랑 검은 깨랑 멸치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의 뼈 나이가 50세인 분도 계시고 50세의 뼈 나이가 70세인 분도 계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78세에 그네 타시는 분도 계시고 82세에 혼자 걸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6개월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해야 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시려면요. 에이, 그거 먹는다고 달라지겠어.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2주 후 조금 덜 아픈 것 같은데. 한 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편하네. 3개월 후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마트 가실 때 들깨, 검은깨, 멸치가루만 사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통증도 줄고 기운도 나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졌다 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3가지 음식 다시 한번. 첫째, 들깨 불 끄고 넣기 하루에 1숟가락. 둘째, 검은깨 꼭 갈아서 밥에 뿌리기. 셋째, 멸치, 새우 뼈는 멸치, 관절은 새우 둘 다면 반반. 절대 금지 식품. 커피는 1시간 텀, 탄산음료 금지, 짠, 국물 적당히. 꼭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30년간 건강을 연구한 학자로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3가지 방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들깨로 염증 끄고 검은깨로 뼈 단단하게 하고 멸치가루나 새우가루로 칼슘 채우세요. 6개월이면 됩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6개월만 저와 약속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면 댓글에 오늘부터 3가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시도록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6개월 후 이 영상 다시 보실 때 댓글에 성공 후기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